저는 이 단체에서 수십 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 모두 실제 병사들처럼 실물 크기입니다. 수천 년 동안 테라코타 병사들은 땅속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 목적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병사, 말, 전차를 감탄했지만 왜 그것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아래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엘버트 리는 첨단 드론, 라이다, 지표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진실을 밝히고 병마용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병사들은 단순히 무덤을 지키는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묻혀있던 훨씬 더 무시무시한 무언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세요. 병마용 발굴 현장을 조사하던 날, 엘버트 리는 발굴 도구 대신 센서, 스캐너, 드론, 컴퓨터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탐사가 어려운 장소를 연구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연구는 종종 과학, 역사, 원격 탐사를 결합합니다. 그는 삽으로 땅을 파는 대신 흙을 투시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 지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연구합니다. 산시성에 있는 병마용 유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는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수천 개의 점토 병사가 묻힌 유명한 구덩이들은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과 관련된 거대한 매장 단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중앙봉분 주변의 넓은 지역은 발굴이 금지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땅속에 묻힌 유물을 훼손하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지하를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엘버트 린의 접근 방식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비침습적 탐사 전문가입니다. 즉, 유적지를 파헤치지 않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팀은 지표면과 상공에서 지구를 스캔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환경과학, 지질학, 심지어 군사 지도 제작과 같은 분야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이 유적지에서는 땅속에 숨겨진 형태를 찾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주요 도구 중 하나는 라이다, LIDAR였습니다. 라이더는 라이트 디텍션 앤드 레이징의 약자입니다. 드론이나 항공기에서 수백만 개의 미세한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작동합니다. 이 펄스들은 지면에 부딪혀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컴퓨터는 각 펄스가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우 상세한 지표면 지도가 생성됩니다. 라이더는 사람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지면, 높이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나무, 풀, 울퉁불퉁한 땅 아래 숨겨진 패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도구로는 지표 투과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전파를 토양 속으로 보냅니다. 이 파동이 돌, 벽돌 또는 빈 공간과 같은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면 센서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온 신호는 지하에 있는 것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선명한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는 지하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윤곽, 층, 형태 등을 보여줍니다. 드론은 이러한 센서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호구역 위를 비행함으로써 연구팀은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지의 많은 부분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며 모든 스캔 작업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꼼꼼하게 점검됩니다. 특정 지역 상공 비행은 일반적으로 아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안 요원과 감독관들의 존재로 긴장된 작업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팀원들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었다. 매번 스캔을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했다. 관계자들은 모니터와 장비를 면밀히 감시했다. 이는 불신 때문이 아니라 해당 장소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그곳을 훼손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적 보물로 간주합니다. 스캔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초기 결과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레이더는 점토 병사들이 서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덩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미 지도화했던 지역들을 나타낸 것이죠.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패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지도에는 없는 형체들이 나타났다. 벽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곳에 직선들이 형성되었다. 발굴된 적 없는 곳에 깊은 수직 구조물들이 나타났다. 이것들은 자연적인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인 토양층은 대개 불규칙하고 무작위적입니다. 레이더 이미지는 깔끔한 가장자리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곳은 길게 뻗은 지하 복도 같았고, 또 어떤 곳은 넓고 텅 빈 방 같았다. 땅속으로 곧장 뻗어 있는 좁은 수직 갱도도 있었다. 이 수직갱들은 방문객에게 공개된 병사들의 구덩이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사진들을 유적지 평면도와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은 기록된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이러한 구조물들이 실제한다면 지하 복합시설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시사했다. 유명한 군사참호는 훨씬 더 큰 설계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라이더 지도는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다. 위에서 보면 지형은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레이저 데이터를 분석하자 지형에 미묘한 윤곽선이 나타났다. 땅의 미세한 굴곡은 마치 인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무늬를 형성했다. 평평한 지면 아래에는 커다란 직사각형 공간들이 흔적을 남겼다. 긴 선들은 마치 방이나 터널을 연결하는 듯 멀리 떨어진 지역들을 이어주었다. 레이더와 라이다에서 얻은 데이터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술이 유사한 패턴을 보일 때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스캔 결과 어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았던 벽들이 드러난다면 2000년 동안 군대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본래 주요 볼거리가 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던 병마용. 병마용은 종종 이 유적지의 가장 큰 볼거리로 소개됩니다. 방문객들은 전투 대형으로 서 있는 수많은 점토 병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병사들은 실물 크기입니다. 얼굴 표정도 모두 다르고 자세도 모두 독특하다. 보병, 궁수, 장교, 말, 그리고 한때 청동 장식이 되어 있던 나무 전차까지 다양한 조각상들이 서 있다. 그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이 매장 단지의 목적이 단순히 군대를 전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전체 지역의 배치도를 연구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드러납니다. 군대 주둔지는 고분 중앙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주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중요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황제의 옛 적대국들은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그 방향으로 배치한 것은 상징적인 방어선을 의미합니다. 황제는 죽어서도 마치 옛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듯한 모습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이 구덩이들에는 수천 명의 전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토로 만든 말과 전차를 포함하여 훨씬 더 많은 조각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검, 창, 석궁 부품, 화살촉과 같은 청동 무기들도 병사들과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묻혔을 당시 이 무기들 중 상당수가 실제였고 날카로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구덩이에서는 고개사, 관리, 악사 등의 형상도 발견되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말들이 있는 점토, 마구간도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새들도 있고 일상생활을 묘사한 도구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물들은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그곳은 단순히 군대를 수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완벽하게 기능하는 세상을 재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황제는 경비병만으로 사후 세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부, 오락, 교통, 노동을 상징하는 구조물들을 준비했다.
이는 그의 제국 구조를 지하에 재현하려는 시도를 시사한다. 알려진 구덩이들 사이에는 넓은 공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빈 공간들은 우연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매장 유적지는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그중 극히 일부만이 발굴되었습니다. 황제의 본릉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그 주변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개의 부속 무덤과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일부 무덤에서는 조각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다른 곳에는 동물 유해, 청동 유물 또는 단순히 텅 빈 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하 도시와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병사들은 마치 외곽 경계선과 같은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은 활동의 중심지라기보다는 문이나 경계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된 무덤은 이러한 배치 안쪽에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여러 겹의 공간과 거리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많은 연구자들이 논의하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군대는 관심을 끌기 위한 눈에 띄는 방어선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복합시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더 안쪽에 위치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계획은 황제가 단순히 보호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는 사후 세계에서도 질서, 권력, 그리고 통제를 재확립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고대 중국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진시황은 평생 동안 불멸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물질을 찾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고 대규모 건설 사업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믿음이 매장지의 배치와 연결될 때 그 복합시설은 단순한 무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것은 통치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군대가 단지 입구만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들은 실제로 누구 또는 무엇을 지키고 있었던 것일까? 존재해서는 안 될 형상들. 지표 스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연구자들은 땅을 파지 않고도 토양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 GPR을 비롯한 여러 조사 도구들이 테라코타 병마용 유적지 주변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고고학자들이 유적지를 보호하면서 지하 지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이더 이미지는 선명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토양의 윤곽, 밀도, 그리고 지층을 드러냅니다. 직선은 종종 벽이나 복도를 나타냅니다. 넓은 어두운 영역은 빈 공간이나 메워진 구덩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자세히 연구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레이더 스캔 결과 병사들이 묻힌 참호 아래와 주변에서 토양이 심하게 교란된 지역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에서 토양 교란이란 과거에 집안이 이동, 매립 또는 변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참호를 파거나 터널을 만들거나 물질을 매립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매끄러운 지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하 구조물들은 불규칙한 구멍이나 메워진 도랑처럼 보입니다. 방 모양과는 다릅니다. 이 유적들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방들의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양의 흙이 빠르게 옮겨진 후 다시 덮인 지역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연구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황제 사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쓰인 고대 역사 문헌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무덤 단지 건설에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건설 과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특정 부분이 완성된 후에는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지만 역사적 논의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의 다른 부분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는 매장 구덩이에서 사람의 유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매장은 항상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유골은 급하게 찍은 듯 보이고 다른 유골들은 공사 현장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당시 많은 노동자와 건설업자들이 현장에 있었고 일부는 공사 도중 현장 근처에서 사망했음을 시사합니다. 토양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층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구덩이가 무너지거나 많은 양의 흙을 다시 구덩이에 부어 넣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층에는 작은 뼈 조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묻힌 구덩이 바로 아래에서 대규모 집단 매장이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굴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는 스캔에서 나타난 패턴과 유적지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넓은 매장지 곳곳에서 고고학자들은 신체적 구속의 흔적이 있는 유골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건설 과정에서 죄수나 강제 노동자가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진나라는 가혹한 법률과 엄격한 처벌로 유명했으며 당시에는 죄수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려스러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거대한 매장 단지를 건설하는 데에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레이더 이미지에서 보이는 토양교라는 지하에서 활발한 활동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역사적 기록과 함께 고려해보면 이러한 발견들은 이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지하 구조물의 붕괴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면 토양에 불규칙한 패턴이 생깁니다. 이러한 패턴은 레이더 스캔에서 파손된 지층과 흩어진 물질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징은 지하 네트워크의 일부가 오래전에 붕괴되었고 복구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스캔에서 보이는 형태는 조직적인 건축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곳들은 인간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 갑작스러운 매몰로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군인들의 발밑에 짓밟혀 침묵에 잠겼다면 그들은 어떤 비밀을 간직한 채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터널, 함정, 그리고 피라미드, 아무도 볼 수 없다. 진시황릉은 일반적인 무덤처럼 지어지지 않았다. 층층이 쌓고 거리를 두고 방어시설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현대 스캔 도구를 이용해 유적지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단순한 안식 철학이보다는 요새화된 지하 구조물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지표2과 레이더 분석 결과 기존에 알려진 구덩이 주변 토양 아래에 여러 개의 깊은 수직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병사들이 묻힌 방보다 훨씬 아래로 뻗어 있는 좁은 수직 통로 형태로 나타나며 방문객에게 공개된 발굴 지역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러한 수직 통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적인 방식으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간 인위적인 굴착 작업의 결과물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수직 구조물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 건축에서 수직갱은 환기, 배수 또는 건축 중 접근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숨겨진 통로나 지하로 자재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갱의 깊이는 건축가들이 얕은 구덩이뿐만 아니라 지표면 아래 여러 층에서 작업했음을 시사합니다. 레이더 스캔 결과 기존 구조물보다 훨씬 아래쪽에 빈 공간으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굴착된 구덩이의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 공기 주머니 또는 빈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일부 빈 공간은 길고 좁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무덤들은 넓고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마치 한 번도 열려본 적 없는 터널이나 방처럼 보입니다. 황제가 죽은 지 오랜 후에 쓰인 고대 역사 기록에는 무덤 안에 기계식 함정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에는 침입자를 향해 자동으로 발사되는 석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에 사용되는 나무와 밧줄은 오래전에 부식되었겠지만 청동 부품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덤 내부를 살펴보지 않고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는 방어적인 사고방식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함정이라는 개념은 스캔 이미지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패턴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 매장 단지는 단순히 황제를 기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부지 구조 자체에 보안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겹의 흙, 숨겨진 공간, 그리고 깊은 지형은 모두 보안에 중점을 둔 계획을 시사합니다. 라이더 매핑을 통해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언덕 주변 지형을 레이저 스캔하여 분석하면 미묘한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지상에 서 있을 때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표면은 매끄럽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지도에서는 땅 아래의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 형태는 흙을 다져 만든 피라미드와 비슷하다고 흔히 묘사됩니다. 이 구조물은 주된 매장 언덕 아래에 있으며 그 위에 덮인 흙층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져진 흙은 고대 중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축 자재였습니다.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큰 형태로 만들기도 쉬웠습니다. 무덤 아래에 단단한 흙덩이를 만들면 추가적인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매몰 구조물은 황제의 무덤이 땅속에 직접 묻힌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기초 위에 놓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기초는 내부 방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중심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시간이 지나도 붕괴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숨겨진 형태의 존재는 매장지가 다층적인 방어 시설을 갖추고 설계되었다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중심부에 도달하려는 사람은 흙층, 빈 공간, 그리고 함정 등을 통과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디자인은 무덤이라기보다는 밀폐된 요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터널과 깊은 공간들이 이러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유적지 아래에는 아직 탐사되지 않은 거대한 네트워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보호시설은 노동자들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에게 훨씬 더 개인적인 무언가를 위해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구멍 속의 왕자, 매장 유적지 주변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발견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것은 특이한 상태로 발견된 유골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해골들은 노동자나 일반 근로자의 것으로 보이지만 매장 방식이 매우 다른 드문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유적지 일부를 조사하던 고고학자들은 매우 정성스럽게 매장된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뼈는 젊은 성인 남성의 것이었다. 시신은 다른 많은 유골처럼 구덩이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근처에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물품들이 있었다. 매장 장소는 다른 노동자들의 무덤보다 훨씬 깊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두개골의 청동 화살촉이 박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부상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그 사람이 고의적인 폭력 행위로 사망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신을 조심스럽게 배치한 방식은 이것이 평범한 처형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진시황에게는 아들이 많았다. 그의 사후 황위 계승은 순탄치 않았다. 둘째 아들이 황제가 되었고 고대 문헌에는 황실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묘사되어 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몇몇 형제자매가 명확한 설명 없이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역사가들은 특이한 매장 방식을 왕족 희생자와 연관짓습니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정돈된 모습, 깊은 무덤, 그리고 귀중품의 존재는 이 사람이 단순한 노동자나 죄수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중요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설은 이 인물이 권력 투쟁 중에 제거된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은 고대 왕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었습니다. 황제의 아들이 새 통치자에게 위협이 될 경우 조용히 처형하고 복합단지 내 은밀한 장소에 매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이론은 사후 세계에서의 보호에 대한 고대 신앙과 관련이 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사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례를 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황실의 일원이 황제의 무덤을 영원히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기 위해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황실의 피조차 비밀리에 매장되었다면 기록에는 황제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을까? 마치 자백서처럼 읽히는 두루마리들. 진시황에 대해 알려진 많은 정보는 무덤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는 황제 사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전해 내려온 고대 문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헌들은 대나무 조각에 기록되었고 후대의 역사서로 필사되었습니다. 이 문헌들에는 황제의 통치, 정책, 그리고 그의 두려움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헌들을 무덤 유적과 함께 연구하면 통제, 충성, 그리고 불멸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통치자의 심리적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는 학자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많은 학자들이 황제의 사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처형되거나 산채로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위는 지식을 통제하고 반대 의견을 제거하려는 그의 노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전통의 서적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상을 말살하고 자신의 통치 아래 사고방식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비판을 두려워하는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대안적인 가르침이 살아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단 하나의 진리만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의 무덤 단지 건설 과정에서 비밀 유지와 엄격한 감독이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노동자, 기술자, 건축업자들이 면밀히 감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문헌에는 황제가 영생의 방법을 찾는 데 집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는 불멸이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신화 속 섬을 찾아 사람들을 긴 항해에 보냈습니다. 이 탐험에는 많은 젊은 남녀가 참여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탐험이 실패했다고 믿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록들이 황제가 사후 세계를 간절히 찾던 과정의 일부였다고 주장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마법의 물질을 약속하는 연금술사와 치료사들을 신뢰했는데 이러한 물질들 중 상당수는 수은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은이 생명을 주는 성질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무덤에 대한 묘사에 수은이 등장하고 무덤 주변 토양 검사에서 수은 함량이 매우 높게 나온 것입니다. 일부 고대 기록에는 보물로 가득 차 있고 위험한 물질로 지켜지고 있는 비밀의 방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무덤 내부를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진 강이 흐르는 제국의 모형으로 묘사합니다. 시적인 언어를 사용했지만 현대 토양 연구는 무덤 안에 다량의 수은이 넣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이 두루마리들은 황제의 궁정 내에 만연했던 공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와 긴밀히 협력했던 건축가와 관리들은 사소한 실수에도 처벌받을 수 있었다. 진나라의 엄격한 법률은 작은 실수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가 무덤 건설 현장을 감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진흙으로 만든 병사들은 단순히 충성과 명예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황제가 사후에도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병사들은 질서, 규율, 그리고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것들은 마치 위협을 막으려는 듯 바깥쪽을 향해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 매장 단지는 황제의 심리 상태를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반란에 대한 그의 두려움, 통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불멸에 대한 집착이 모두 설계에 드러나 있다. 두루마리에는 군대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없지만 군대 창설을 명령한 인물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독이 든 강에 대해 경고하며 그 강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누구도 감히 열지 못하는 무덤. 전체 매장 단지의 중심에는 황제의 본릉이 자리하고 있다. 이 흙무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파헤쳐진 적이 없다. 고고학자들은 그 위치를 알고 있지만 봉인된 채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미스터리만은 아닙니다. 과학, 안전, 그리고 보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봉분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 검사 결과 수은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지표면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무덤 안에 액체 수은으로 이루어진 강이 있었다는 고대 기록을 뒷받침합니다. 당시에는 수은이 생명과 영원과 관련된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수은은 위험한 독극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폐된 용기 안에 다량의 수은이 남아있는 경우 용기를 열면 유독 가스가 공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 무덤 내부의 압력은 외부 공기에 노출될 때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 밀폐된 고대 공간을 열면 섬세한 유물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더 작은 규모의 병사 매장지가 발굴되었을 때 동상에 칠해진 선명한 페인트가 몇 분 만에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색깔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세기 동안 보존되어 왔지만 공기에 노출되자 빠르게 손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제의 본릉의 목조 구조물, 비단, 그림 등 외부에 노출될 경우 즉시 손상될 수 있는 유물들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한 번 손상되면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급한 발굴보다는 더 나은 보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이 언덕에 대한 스캔 결과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레이더와 기타 장비를 통해 지표면 아래에 매우 큰 빈 공간이 감지되었는데 이 공간은 여러 층 높이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황제의 무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언덕 중앙, 바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수은과 함정조차도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흙 병사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는 또 다른 이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 자체가 범죄에 가담한 것일까요? 테라코타 병사들은 정교한 디테일, 거대한 크기, 그리고 엄청난 숫자로 유명합니다. 각각의 조각상은 흙으로 만들어져 손으로 빚어지고 가마에서 구워진 후 밝은 색으로 채색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인들은 매장지 근처에서 발견되는 지역 재료를 사용했으며 흙은 멀리서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흙은 구덩이, 터널, 매장지가 파여있던 바로 그 지역 주변의 흙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이 단순한 사실은 유적지 곳곳에서 발견된 인골의 증거와 함께 고려할 때 다소 특이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점토와 매장용 흙이 같은 땅에서 나온 것이다. 인부들은 조각상을 만들 재료를 모으기 위해 땅속 깊이 파고들었다. 동시에 근처에서는 건설 현장 구덩이와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매우 가까운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점토 인형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해당 재료에 지역 토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물이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점토가 특별히 수입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채취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현대 법의학은 토양과 점토를 매우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입자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해당 물질이 무엇과 섞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고고학 유적지에서 토양에는 미량의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물 잔해, 화재로 인한 채, 그리고 한때 그 지역에 살았던 동물이나 인간의 미세한 뼈 조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물질들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흙과 섞입니다. 이 흙이 나중에 건축이나 도자기 제작에 사용될 때 이러한 미세한 흔적들이
최종 제품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만약 병사 모형 제작에 사용된 흙이 매장지 근처 지역에서 가져온 것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인체 유해 흔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각상을 빚던 장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토 자체에 노동자나 죄수들이 묻힌 땅의 입자가 섞여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주장은 뼈나 재가 조각상에 의도적으로 섞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인 행위의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장 토양과 군수품으로 사용된 점토 사이에 우연한 연관성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미세한 광물 및 유기물 분석과 같은 현대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언젠가는 이 문제를 더욱 면밀히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문화적 신념은 이러한 생각에 또 다른 자원을 더해줍니다. 만하는 전통에서 정신과 물질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무덤에 안치된 물건들은 단순한 물리적 형태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조각상들은 사후 세계에서 죽은 자들을 섬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살아있는 존재를 나타내거나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더불어 그 점토가 인체 유해가 섞인 흙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조각상들은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예술적 창조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노동자와 죄수들의 몸을 받아들였던 바로 그 흙으로 빚어진 사물이 된다. 땅 자체가 병사들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군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병사들을 단순히 황제의 수호자로만 보는 대신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은폐하는 데 이용된 체제의 일부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병사들은 고된 노동과 처벌, 그리고 죽음이 자행되었을지도 모르는 장소 위에 서 있습니다. 조각상들은 바로 그 역사의 현장 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배치는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수천 개의 침묵하는 조각상들이 지표면에 서 있지만 그 아래 땅 속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묻혀 있다. 만약 그 군대가 황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땅 속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말이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도 클릭해 주세요.